베트남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이 주의해야 할 5가지. 베트남은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생활은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관습이 존재하므로 이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베트남에서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문화적 차이 이해하기. 존칭과 예절. 베트남은 연령과 지위에 따른 호칭과 예절을 중요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안, 형, 오빠 또는 찌, 언니, 누나 등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대화 상대의 나이나 지위를 물어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생활 방식. 베트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근하고 개방적이며 이웃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사소한 대화도 자주 이루어지며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과 운전 문화. 혼잡한 도로 환경. 베트남은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 문화로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혼잡한 도로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에도 오토바이를 피해가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현지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습관. 교통규칙이 한국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일이 흔하므로 운전 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위생 및 건강관리. 음식과 식수. 베트남 음식은 맛있고 다양하지만 위생 상태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로컬 식당을 이용할 때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은 반드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배탈이나 소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화제나 장 관련 약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시스템.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은 대도시와 지방 간의 차이가 큽니다. 호찌민시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국제적인 병원이 많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제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언어 장벽. 기본 베트남어 학습. 영어가 통용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베트남어가 필수입니다. 특히 시장이나 로컬 상점에서는 간단한 베트남어를 아는 것이 거래와 소통에 유리합니다. 까먼 감사합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배우고 간단한 숫자나 가격 관련 표현을 익히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언어의 뉘앙스. 베트남어는 성조가 중요한 언어로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실수로 다른 뜻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말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 현지 법률과 관습 준수. 비자 및 체류 관리. 베트남은 체류기간 및 비자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지 법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나 규정을 어길 경우 강제 추방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자 연장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습. 베트남은 전통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행동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은 피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을 위한 준비.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경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현지 문화와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따뜻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베트남에서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새해 첫 단속 캠페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 베트남 정부는 새해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하노이, 호찌민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벌칙금이 오토바이 운전자, 자동차 운행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니 가불론박도 있지만 교통질서 확립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는 바 베트남 교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집중 단속의 배경과 이유. 음주운전은 베트남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연말연시와 같은 특별한 기간에는 술자리가 잦아지며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이 급증한다. 베트남 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와 관련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2명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122명, 2021년에는 1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단속 범위와 벌칙. 베트남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마이너스 오토바이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최대 800만 동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면허는 24개월 동안 정지된다. 마이너스 자동차 운전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4천만 동약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면허는 24개월 동안 정지된다. 마이너스 추가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1일 하루 동안 교통당국은 약 1만 4천 건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3천 건 이상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로 인해 부과된 총 예상 범칙금은 270억 동약 1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 반응과 향후 과제. 이번 음주 단속 캠페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벌칙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많은 시민들은 강력한 단속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본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려면 베트남에서 외국인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 가이드. 베트남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라이다. 특히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종종 운전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자국의 면허증을 변환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한국인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하려면 베트남 면허증으로 변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베트남 내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공증을 받는다. 다음으로 공증받은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 교통부에 제출하여 베트남 면허증으로 변환 신청을 하는데 이때는 한국 면허증, 공증 서류, 여권 사본, 베트남 체류 비자 등이 필요하다. 이때 베트남 면허증 발급의 소요기간은 약 12주간 소요된다. 이 과정을 통해 베트남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 내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장기 체류 시에는 베트남 면허증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수이다. 국제 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 확인이다.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베트남 체류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국제 면허증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을 모두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 한국에서 발급하는 국제 면허증은 9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을 허락하는 B형을 발급하므로 보통의 소형 승용차와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단속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도로 환경은 한국 베트남 은행 ATM 이용 중단 및 비자 등록 관련 안내. 오늘 아침 베트남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ATM 일시 중단 메시지와 함께 비자 등록 요구 안내를 받았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에 따른 것이다. 무비자 입국 포함 관련 절차와 해결 방법을 안내해보고자 한다. 1. 왜 비자 등록이 필요한가?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의 금융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 및 카드 이용 시 비자 정보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가. 금융 보안 강화 불법 자금 세탁 및 금융 사고 방지. 나. 체류 관리 연계 비자 및 체류 상태 확인. 2. 적용 대상. 가.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나. 베트남 은행의 ATM 카드를 이용 중인 외국인. 나. 무비자 입국자 포함 관광, 단기 체류 등. 3.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는 은행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가 체류 기간 확인. 무비자 입국자는 국가별 협정에 따라 최대 체류 가능 기간.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 45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은행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은행은 무비자 입국 상태로는 은행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무비자 상태에서의 거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비자갱신 또는 전환 권장 은행 거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관광 비자 연장 또는 임시 거주 카드 발급을 추천한다. 4. ATM 이용 중단 메시지의 의미. ATM 화면에 표시된 일시 중단 메시지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비자 정보가 은행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음. 나. 등록된 비자 정보가 만료 상태. 다 은행 정책상 무비자 상태 거래 제한. 5. 해결 방법. ATM 및 은행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가.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여권 및 입국 도장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입국 도장만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 후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한다.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 상태를 비자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비자 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 나. 비자 등록 필요 시 비자 소지자. 여권, 비자 사본 및 은행카드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하여 비자 정보를 등록한다. 은행은 체류 증명서 또는 비자 연장 증빙 서류 등의 추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 6. 필요 서류. 은행 비자 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여권 원본 및 사본 입국 도장 포함. 나 비자 또는 임시 거주 카드 원본 및 사본. 나.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또는 유튜브 웹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베트남 목바이 비자런에 바뀐 점. 아침 5시 40분 호치민시로 가는 또한탕 시외 리무진 버스에 승차하여 푸미산을 바라보는 일출을 영상으로 찍으며 기분 좋게 출발하였다. 7시에 금호 고속터미널에 도착하여 가장 빠른 교통편을 문의하니 7시 45분 것이라 하여 발권, 하일랜드 등에서 아침을 먹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하여 세븐일레븐에서 샌드위치를 구입. 공원 벤치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나니 차량이 도착하는 것이 보여 상큼한 기분으로 이돌. 호치민시의 아침 거리 영상을 찍다가 잠이 든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10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로명을 살펴보니 굿지연이다. 불안한 생각이 급습하였다. 원래 금호에서 출발하면 1시간 정도 지난 후 한 주유소에서 차량을 바꿔 탔었다. 처음 승차를 하면 여권을 받아 비자 만기 등을 확인하고 캄보디아 비자 발급비를 선불로 받았었다. 처음 승차를 했을 때 내 여권을 받아가긴 했지만 비자 발급 비용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자고 있어서 일어나면 받으려고 놔뒀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베트남 직원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불안은 커져갔다. 그때쯤 고맙게도 나를 태운 차량이 커다란 주유소로 들어가고 직원은 10분간 휴식을 한다고 한다. 차량에서 내려 직원에게 물으니 이제는 차량도 변경하지 않고 정차해서 쉬는 장소도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고 있어서 배려로 안 깨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나니 불안이 많이 사라졌다. 그나저나 왜 비자 비용은 받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도 출입국 사무소전에서 처리를 하던지 변경사항이 있겠지. 라는 생각과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한번 헤쳐나가보지라는 생각이 들어 직원에게 더 물어보지도 않았다. 11시경 베트남 목바이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하였다. 그때까지도 직원이 비자 발급 비용을 달라 하지 않기에 물어보았더니 올해부터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비자 발급 비용을 여행객이 직접 내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비용은 35불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두 국가의 출입국 사무소 간 경계 구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단 몇 분이라도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땡볕 위를 걸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11시 10분 캄보디아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하니 직원이 내게 직접 창구에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하라며 장소를 안내한다. 출입국 사무소 경찰에 35불이냐고 물으니 30불이라고 한다. 여권과 돈을 건네고 비자를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도열을 시작하고 건너편으로 이동해 기다리라고 한다. 많은 외국인들이 쫓기듯 밀려나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려나 보다 싶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10분 이상이 되자 화도 나고 궁금하기도 했다. 대체 누가 오는데 이 난리법석이야. 그것도 외국인들을 상대로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서워. 순한 목소리로 서 있는 경찰에게 물어보니 캄보디아 수상이 지나간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 중학생 때 외국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도 오면 공덕동 로터리에 불려나가 태극기와 상대방 국기를 흔들던 때가 떠올랐다. 그 추억으로 대단한 차량 행렬이라도 되려나 하면서 30분을 참고 기다려주었는데 5대의 일반 차량이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한 거야? 화도 났지만 어쩌겠는가. 비자를 보니 이제 작은 스탬프로 바뀌었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비자 때문에 내 여권의 한 페이지 또는 한 장을 차지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 입국하고 출국하는 과정은 예전과 동일했다. 10만 동을 받는 것도 사람들이 30분을 기다린 탓일까? 오늘도 개인으로 입국하는 창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삐끼가 다가왔다. 빨리. $10 이번엔 고민이 생겼다. 기다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무비자 입국 이후 출국 후 바로 또 입국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주고 신속으로 처리하다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 돈을 주더라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그 사람이 창구로 가다가 내게 다시 돌아와 묻는다. 비자는 어디 있냐? 고. 노비자라고 말하자 머리를 한번 갸우뚱하더니 출입국 창구로 가더니 1분 만에 45일 무비자 입국 스탬프 찍은 여권을 들고 온다. 정말 1분 만에 해결된 것이다. 휴, 한시름을 놓았다. 무비자 입국에 비자런을 하는 것은 전과 동일한 것이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공항 면세점 담배와 술 사지 마세요.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상품들. 여행을 마치고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즐기려는 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팁이 있다. 바로 베트남 공항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술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면세점과 시중가를 비교해보고 면세점 가격이 오히려 높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1. 면세점보다 저렴한 시중가. 베트남은 담배와 술의 시중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담배 한 보루의 시중가는 약 15만 동에서 25만 동으로 한화 약 8,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이며 로컬 맥주나 전통 술의 가격도 시중 슈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항 면세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30%에서 50% 이상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여행객들, 특히 외국인들이 면세점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의존해 쇼핑하기 때문이다. 왜 면세점이 더 비쌀까? 베트남 공항 면세점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높은 고정비용 때문이다. 공항 면세점은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불해야 한다. 베트남 주요 공항 호치민, 탄손납, 하노이, 노이바이 등의 면세점 운영권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둘째, 주로 판매되는 제품이 유명 브랜드와 수입 제품 중심이기 때문이다. 공항 면세점에서는 현지 담배나 술보다는 외국 브랜드 말보로, 하바나, 럼 등나 프리미엄 수입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이런 제품들은 원래부터 현지 제품보다 비싸며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높은 유통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한국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면세점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물가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들이 면세라는 말에 속아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3. 현명한 구매를 위한 팁. 베트남에서 담배나 술 그리고 베트남산 커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현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담배와 술 등은 베트남 로컬 슈퍼마켓, 쿠온마트, 빈마트 등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다. 특히 현지 담배 브랜드와 전통술은 품질도 훌륭하다. 공항 면세점에서는 화장품, 향수 구매를 추천한다. 면세점에서 꼭 쇼핑하고 싶다면
담배나 술 대신 화장품이나 향수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베트남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과 향수의 가격은 제품과 브랜드에 따라 시중가보다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는 세금이 면제되어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는 면세점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지만 일부 제품은 시중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말론 런던 향수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백화점 가격보다 약 40% 저렴하게 판매되기도 한다. 또한 환율에 따라 면세점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면세점에서의 구매가 반드시 저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회전율이 낮아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 결론. 돈 아끼고 싶다면 면세점은 신중히. 베트남 공항 면세점의 담배와 술은 기대했던 만큼 저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쇼핑하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비교하고 면세점보다는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환율에 따른 가격 확인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 또한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일 것이다. 여행을 마무리하며 지갑을 지키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자.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설 연휴 택 기간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점. 즐겁고 안전한 tet을 즐기기 위한 팁. 베트남의 설 연휴 tet는 음력설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로 가족과 전통을 중시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베트남을 여행하거나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 베트남 설 연휴 동안 외국인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1. 상점과 서비스 운영 제한. tet 연휴 동안 대부분의 상점, 레스토랑, 은행, 그리고 정부기관이 문을 닫는다. 특히 설날 당일과 그 전후 며칠 동안은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 필요한 물품이나 돈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식료품이나 간단한 생필품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팁 현금을 미리 인출하고 약국, 음식 등 필수품을 연휴 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2. 교통 혼잡과 이동 계획. tet 전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증한다. 주요 도로는 혼잡해지고 버스나 기차 티켓은 빠르게 매진되며 항공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흔하다. 팁 여행 계획은 최소 1개월 전에 세우고 교통편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tet 직전과 직후에는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가격 인상과 흥정. 연휴 기간에는 일부 상점이나 택시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흥정 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관광지 주변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평소 5만 동에 살 수 있는 간단한 길거리 음식이 7만 동에서 10만 동까지 오르거나 택시 운전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고정된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연휴 특수를 노려 가격을 2배 이상 부르는 경우도 있다. 팁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를 선택하거나 그래브, XANH과 같은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하도록 한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담기 전에 흥정을 통해 적정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문화적 예절과 전통 존중. tet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통과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문화적 예절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설날에 큰 소리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다. 전통적으로 과일 바구니나 세뱃돈 같은 선물을 주고받는다. 초대를 받아 현지인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 되도록 많은 세뱃돈 봉투를 가지고 가는 것을 권한다. 팁 방문 전에 집주인과 약속을 정하고 선물은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붉은 과일에 사과, 귤, 포장된 과자 세트 또는 전통적인 tet 장식품을 선물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세뱃돈 역시 어린아이들에게 줄 경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5. 소매치기와 안전. 설 연휴 동안 시장이나 축제 같은 붐비는 장소에서는 소매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귀중품은 몸 가까이에 보관하고 대중교통이나 번잡한 곳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팁 가방은 앞쪽으로 메고 지갑이나 귀중품은 외부 주머니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음식과 음료.
택 연휴 동안 베트남 가정에서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준비한다. 외국인도 이 시기에 현지 음식을 즐길 기회가 많지만 음식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음식이나 생선 요리는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틴물은 항상 병에 든 정수된 물을 마시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는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하도록 한다. 7. 관광지 혼잡. 택 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는 현지인들로 붐빈다. 특히 유명 사원이나 관광 명소는 매우 혼잡하므로 여유로운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찰이나 주요 유적지 등은 출입 시간이 제한되고 점심시간에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팁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방문하거나 덜 알려진 관광지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베트남의 설 연휴는 외국인들에게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위에 언급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tet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